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마음으로 살핀 슬픔, 이 두 가지 문학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상실 중에서 상실의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마음으로 살핀 슬픔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다룬 문학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죠. 설령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헤어졌거나 아니면 다시 못 볼 환경이 된다면 그것 역시 이루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픔이요 상실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 그 주옥 같은 문학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이 회자되는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들에 비해서 오늘 여기 소개하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다소 낯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그의 삶 가운데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성찰과 교훈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그 자신의 존재 이유인 문학에서 멀어져서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다른 작품에 비해서 비교적 길이가 짧은 단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그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렇게 길이가 길거나 대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상실에 대해서 종교적인 사색과 성찰을 담아 사람들에게 죽음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었다는데 그 작품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톨스토이 자신의 종교적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당시 상당한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반 일리치의 그 죽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작품 속에 톨스토이의 종교관과 이와 결부된 죽음에 대한 나름의 깨달음이 농축되어 있는지 새롭게 각인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반 일리치가 그 불치의 병에 걸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소설성의 주인공인데요, 이반 일리치는. 그는 사실 그 불치의 병을 앓기 전까지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한 사람입니다. 높은 관직에 오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률 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법률 관련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영특하고도 성실한 성품 덕분에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여서 아주 또 그 평가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또한 사교 모임 같은 데서도 잘 이렇게 활동하고 참여함으로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지위 있는 사람들과 상류 사회와 교류도 잘하고 업무 수행도 잘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반 일리치는 그의 앞길이 전도 유망하며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갑니다. 사실 그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지위를 우러러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그 결혼에 있어서도 외모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을 잘 겸비한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요. 아들과 딸, 자식도 한 명씩 두었어요.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중학교 연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이 봐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죠. 사실 그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꾸미긴 했지만 부인과 갈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상 또 자기의 지위 또는 체면 같은 것들을 중시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한 편이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살아가던 이반 일리치, 그에게 주어진 이런 삶 속에서 사실 그는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도 없었고 특별히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상도 없이 그저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풍족함, 또 자신의 이름, 지위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는 온통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보면 아마 비슷한 걸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잘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유지되다가 어떤 순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들이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반 일리치의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의 불행이 가만히 그에게 다가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반 일리치 자신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보상이 좋은 그런 높은 지위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마침 그 높은 지위에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새롭게 살 저택을 마련하고 그 저택을 꾸미는 그런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의 어느 날 그가 그만 사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상처를 입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별로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옆구리의 통증이 대단히 심해지면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이나 음식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저 이렇게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는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분노에 차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그의 아내조차도 남편이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안 됐고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가 벌어오는 수입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 있었고 그냥 수입이 아니라면 아우 저 사람 빨리 그냥 세상을 뜨는 게 좋겠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몇 달이 지나가도록까지 계속해서 이반 일리치 자신이 자신의 증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제 죽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서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통증과 싸우면서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단절돼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하루하루 절망감 속에서 의미 없이 허무하다고 느끼며 고통 속에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반 일리치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가식적으로 그려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죠. 주변 동료들은 그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의 안부를 묻는 이면에 야, 이 이반 일리치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하지? 기회가 오려나? 예,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약은 계속해서 지어주지만 머지않아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거짓 정보를 주고 계속 그런 의미 없는 치료를 이어나갑니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은 이반 일리치의 가족들이라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딸이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딸은 지금 온통 그녀가 앞으로 결혼할 약혼자와 그리고 그와 이룰 가정, 결혼 생활에 가 있습니다. 그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여성의 내면에는 이 남편이 죽음을 맞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참으로 절망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게라심이라고 하는 젊은 하인인데요. 그는 농부 출신이었고 그러나 굉장히 활기차면서 주인에게 정말 그 충심을 다하는 그런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반에게 지금 당신, 이 주인님, 당신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반 일리치를 아주 진실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돌봐줍니다. 이 이반 일리치 주변에 품위를 보였던 그런 동료나 그런 그 가족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모습 속에서는 진실로 그 이반 일리치를 그 염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이반이 알게 됩니다. 그의 순수한 감정과 섬김이 그 이반을 감동시키는 거죠. 비로소 이제 이반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신의 삶이 자신만이 꾸려놓은 그 성곽 안에서 무의미했었는지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며 정말로 자기가 그 생각했었고 표현했어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전혀 자기 삶에는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통증으로, 공포로, 후회로 고함을 치고 정말 분노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로 죽기 2시간 전쯤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통증과 괴로움으로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즈음에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떴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중학생 아들이 이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아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그 옆에서 자신을 정말 그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반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그 머리 위에 부분에서 누군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반은 자기의 마음속으로 죽음은 없는 거야. 이게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에 마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과 그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가 소유했던 것, 누렸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반은 이렇게 죽음에 직면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새롭게 삶과 죽음을 성찰하고 죽음이 거슬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가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라심이 그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에서 또 진정 인간의 진심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그 게라심이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게라심이란 인물은 거기 이반 일리치의 그 등장했었던 여러 인물 중에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반 일리치의 젊은 하인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반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놓고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봅니다. 그 게라심이 보여준 어떤 모습에서요?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런 이렇게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 다 맞이하게 되고 누군가 지금 살아있는 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을 단단히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게라심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그 자신을 희생해서 이반을 돌봐주었다는 것이 그 이반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삶에서 누렸던 것을 놓고 가는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그 벗어나는 그런 길이 되죠.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게라심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애정을 가진 인물로 그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의 연민, 그의 돌봄,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가야 하는 그런 그 마무리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한 공포로부터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착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반 일리치의 작품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묘사에서 이반은 가족들에게 용서해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반의 입에서는 나를 그만 보내줘 라고 말을 하고 맙니다. 자, 용서해줘, 보내줘. 이렇게 나를 이제 그만 놓아 보내줘. 나의 삶은 끝났어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 이렇게 어둠 속에 쌓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를 괴롭혔던 많은 그 집착과 그 아집들이 한꺼번에 온 방향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죽음 대신 거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그의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마지막에 그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그는 평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끝난 건 죽음이야.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또 그가 했었던 마지막 말인데요. 그는 죽음 대신에 빛을 보면서 그의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반 일리치 책에서 죽음 대신에 빛이 있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리가 없지. 죽음, 그것이 다 끝났어. 라는 말로 죽음을 극복한 것이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묘사로서 잘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제가 요약해서 짧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톨스토이의 인생 명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간이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